12월 18일 수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인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재판관 임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지연 작전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17일로 예정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내란 피의자로 수사선상에 오른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KG 모빌리티의 전기차 토레스 EBX가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전기차 보조금 삭감에도 예상 밖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가성비와 호불호 없는 디자인이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네이버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다시 숲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치지직은 네이버 서비스 연동 전략을 앞세워 사용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경쟁사 숲은 서수길 창업자의 대표직 복귀를 계기로 시장 확대 및 점유율 회복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현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첫 재판관 평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 자리에서 헌법연구원들의 보고서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특히나 사건의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인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딴지를 걸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관 임명 지연 작전을 통해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 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첫 소식 차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의 인사청문회가 곧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고 나서며 윤석열 결사옹이라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 논리는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았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국민의힘에서 탄핵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은 국회 추천 몫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미 다 협의를 했던 사항이라며 고의로 방해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정부가 17일로 예정됐던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내란 피의자로 수사선상에 오른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차철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17일로 예정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최종 수기를 통해 거부권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피의자로 수사선상에 오른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만큼 농업사법은 거부권 행사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파악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16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도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탄핵 카드를 언제든지 꺼내들 태세입니다. 정부가 법원 거부권의 속도 조절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표류 중인 국정안정협의체도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거부 의사를 밝혀온 국민의힘도 민주당에게 만남을 제안하면서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경제단체장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단체장들은 우 의장에게 여야 간 무쟁점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은 신중하게 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제단체장들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여야 간 무쟁점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 압박이 예고된 만큼 국회 차원의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비즈니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송경식 회장은 반도체 보조금 지원 입법을 호소했습니다. 윤진식 회장은 미국 행정부의 관세에 대한 우려를, 김기문 회장은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조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 재계가 극렬하게 반대했던 상법 개정 논의가 재개되는 가운데 배임죄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특별 배임죄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에서도 상법 개정 대신 배임죄 폐지로 타협하는 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임죄 폐지 시 역작용만 커질 거란 우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영 기자입니다. 재계가 극렬 반대했던 상법 개정 논의가 재개되는 가운데 반대급부로 배임죄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특별 배임죄 폐지 법안을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법 개정 대신 배임죄 폐지로 타협하는 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 개정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배임죄 폐지 시 역작용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상존합니다. 근래 대기업은 횡령 배임죄로 기소된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초 아진산업부터 최근 남양유업까지 배임 혐의 발생 또는 재판 결과 등에 대한 공시가 100건 가까이 됩니다. 상장사의 경우 배임 혐의가 발생했을 때 감독당국이 실질 심사를 통해 상장 폐지 여부도 판단하게 되는데 배임 혐의로 기업의 영속성과 시장의 건전성이 저해될 것을 방지하는 의도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꾸준히 적발되지만 배임죄가 폐지되면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 대통령 탄핵 가결이라는 국내 정치 리스크에 한숨 돌린 현대차가 트럼프 2기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정부와의 공동 대응이 어려울 거란 전망에 현대차는 내부 조직 규모 확대와 신차 출시 등으로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세한 내용 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탄핵 가결이라는 국내 정치 리스크에 한숨 돌린 현대차가 트럼프 2기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장제연 현대차 사장과 송호성 기아 사장 주재로 글로벌 권역 본부장 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 성과와 내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현대차는 정치적 혼란 지속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정부와의 공동 대응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대차는 내년 주요 신차 출시 등을 통해 트럼프 2기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대차는 내년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9 등을 국내 시장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자율주행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는 로보택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 KG 모빌리티의 전기차 토레스 EVX가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EVX는 올해 초 전기차 보조금 삭감에도 예상 밖의 선전을 하고 있는데 가성비와 호불호 없는 디자인이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계속해서 표진수 기자입니다.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EVX가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이 검증됐습니다. 17일 카이즈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1월에서 11월까지 KG 모빌리티 전기차 판매 순위가 4위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중견 완성차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톱10 안에 들었습니다. KG 모빌리티 차종 중 전기차 모델은 코란도 EV와 토레스 EVX 두 종에 불과한데요. 코란도 EV는 판매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차종인 만큼 토레스가 전기차 판매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레스 EVX는 보조금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국내 전기차 판매 4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KG 모빌리티는 친환경차 경쟁력이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내년 하이브리드 시장에도 시동을 걸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 서울 강북권 최대어인 한남4 재정비 촉진구역 시공권을 둘러싸고 수주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짜로 꼽히는 서울의 대여급 정비 사업장들이 시공사 선정에 나서며 경쟁 입찰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홍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북권 최대여인 한남사 재정비 촉진구역 시공권을 둘러싸고 수주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알짜로 꼽히는 서울의 대여급 정비 사업장들이 시공사 선정에 나서며 경쟁 입찰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한남사구역에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조합원들에게 특화 설계, 금융 지원, 공사비에 대한 조건 등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공권을 확보해야 향후 압구정, 여의도, 성수 등 한강변 알짜 정비 사업 수주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방배 15구역 시공사 선정에도 삼성물산과 포스코 ENC, 롯데건설 등이 사업장 주변에 현수막을 내걸며 홍보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규모가 적지만 서초 핵심 위치에 있는 방배 7구역은 삼성물산이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시공사로 유력한 상황이지만 최근 SK 에코플랜트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초구 잠원동 알짜 재건축 단지인 신반포 4차도 최근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송파구 잠실 우성 1, 2, 3차 재건축 사업도 시공사 선정 절차를 재추진합니다. 지속되는 공사비 부담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내년에도 도시정비 사업의 선별 수준은 심화할 전망입니다. 미스토마토 홍련입니다. 최근 시멘트 업계가 수요 감소로 인한 가격 압박에 직면한 가운데 각종 환경 규제까지 겹치면서 사면 초과에 몰렸습니다. 업계는 관련 규제들이 업계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규제 강화 시점 유예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은 기자입니다. 최근 시멘트 업계가 수요 감소로 인한 가격 압박에 직면한 가운데 각종 환경 규제까지 겹치며 사면 초과에 몰렸습니다. 국내 주요 시멘트 업체 생산 공장 책임자들은 지난 13일 정부에 질소산화물 규제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충북 지역 시멘트 업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25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시멘트 업체 9개 생산 공장 책임자들은 입장문을 내고 2029년 감축 목표를 120ppm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질소 산화물 감축과 저감시설 도입에는 동의하지만 배출량 규제가 급격해 기준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시멘트 업계 입장입니다. 여기에 독일 등 글로벌 시멘트 업체에서도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저감시설의 섣부른 도입이 쉽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같은 대용량에는 적용을 한 경험이 없으니까 저희가 첫 사례가 되니까 세계적으로 라인별 생산 능력이 저희가 거의 한 3배 정도 많아요. 또 환경 관련 규제 완화를 놓고 시멘트 생산 지역 주민과 환경 시민단체들이 시멘트 업계만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들과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것도 업계의 과제입니다. 일단 환경부는 업계의 규제 완화 요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챗 GPT가 떠오르면서 키워드 중심 검색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앞세운 SNS에 이어 생성형 AI까지 가세해 MZ세대의 검색 습관을 바꿔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오세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 고객인 MZ세대들의 정보 습득 경로가 변화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도 관련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 플랫폼 활용 방식에 여러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9월 동영상과 이모티콘 등 짧은 형태의 콘텐츠를 카카오톡 안에서 노출시키는 펑을 선보였고, 네이버는 자사 쇼폼인 클립을 블로그 앱에서도 제작해 올릴 수 있도록 기능을 최근에 추가했습니다. 시각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 익숙한 MZ세대들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함인데요. 업계 한 관계자는 검색 경험이라는 게 한번 바뀌면 몰래 쓰던 것으로 돌아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마저도 최근 들어 위기감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이미지 영상 중심 SNS에 더해 최근엔 생성형 AI까지 검색 시장에 가세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구글링이 9세대의 전유물이 돼가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제목의 기사를 내기도 했는데요. 구글과 비슷한 시기에 성장한 네카오도 당분간 긴장감을 놓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오세은입니다. 공공주택 임대료 납부 서비스가 카드사와 피지사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철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납부 수수료 보존을 놓고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현금 결제가 어려워 카드로 월세를 내던 서민들만 난감하게 됐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공사 모두 4개 카드사만 자동납부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서비스를 처음 시행한 8년 전과 비교해 반토막입니다. 카드사가 서비스를 중단하는 이유는 임대료 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피지사가 계약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공공주택 임대료 자동납부 서비스는 임차인 개개인이 아닌 피지사가 일종의 가맹점으로서 임대료 납부를 거래하는 구조입니다. 피지사가 카드사에 카드 수수료를 대신 납부하면 카드사에서 수수료만큼 피지사에 우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피지업계는 이 과정에서 카드사의 우회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카드사들도 피지사가 원하는 만큼의 수수료 보전은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향후 카드사들이 공공주택 임대료 납부 서비스를 완전히 철수하게 되면 서민들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 월세 납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한때 국내 피자 시장을 선도했던 미국 피자 브랜드들이 시대 변화에 각기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국내 1세대 피자 전문점인 한국 피자헛은 회생 절차에 돌입했고 도미노 피자와 파파존스는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익성은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시장 환경과 사람들의 입맛이 변하면서 달라진 피자 브랜드의 호황을 김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때 국내 피자 시장을 지배했던 미국 피자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시대 변화에 각기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 피자헛은 지난 16일 서울 회생법원에서 기업 회생 절차 개시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985년 서울 이태원 1호점을 시작으로 급속히 성장한 피자헛은 국내에 피자를 전파한 브랜드이자 국내 1세대 피자 프랜차이즈이기도 합니다.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피자헛의 매출은 2019년 1,157억 원에서 지난해 869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는데요. 영업 손실은 2022년 2억 5천만 원에서 지난해 45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다른 브랜드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파파존스는 3년째 600억 원대 연매출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2021년 63억 원에서 2022년 48억 원, 지난해 42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도미노 피자를 운영하는 청호 DPK의 경우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1.1% 늘었으며 영업이익은 11억 원에서 51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피자 브랜드 다양화를 비롯해 저렴한 냉동 피자 수요가 늘면서 과거 호황을 누렸던 프랜차이즈 피자 사업은 어려운 상황인데요. 베이커리 카페가 유행을 하면서 피자에 대한 인기가 좀 시들한 것 같고요. 냉동 피자가 저렴하게 공급이 되다 보니까는 피자 프랜차이즈들은 객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시장 환경과 사람들의 입맛이 변하면서 외식 브랜드들의 호황은 과거의 영광으로 남은 모습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한국에 상륙한 지 10년 된 이케아 코리아가 전략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계획을 철회하고 한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온라인 배송 강화를 통해 매출 신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풀피먼트 시스템을 늘리면서 실속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변소인 기자입니다. 한국에 상륙한 지 10년 된 이케아 코리아가 전략을 바꿔잡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계룡점, 물류센터 건립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계획을 철회하고 한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온라인 배송 강화를 통해 매출 신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케아 코리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9월에서 2024년 8월 기준 이케아 코리아의 2024년 회계연도 매출은 6,258억 원, 영업이익 18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4.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16.5% 급등했습니다. 이케아 코리아의 실적 회복은 가격 인하가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케아 코리아는 한 해 동안 약 120억 원을 투자해 약 1,200개 제품의 가격을 낮췄습니다. 또한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을 분석해 이커머스를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이커머스 매출이 전년 대비 19% 성장했습니다. 이케아 코리아는 앞으로도 자동화 풀피먼트 시스템, 온라인 배송 서비스, 팝업 스토어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 국내 유통시장이 경기 둔화와 고환율 영향으로 끝없는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유통기업들은 난관 타개와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잇따른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경영 효율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문제는 기업들이 내년에도 조직 슬림화 작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이지유 기자입니다. 내수 유통 시장 전반이 소비 경기 둔화와 고환율의 영향을 받으면서 끝없는 침체의 늪에 빠진 모습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려 유통기업들은 잇따라 희망퇴직을 단행하며 경영 효율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LG 생활건강의 자회사인 코카콜라 음료가 최근 영업 물류직 고연령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했으며 롯데호는 지난 6월에 이어 2차 희망퇴직 단행에 나섰습니다. 이마트도 이달 6일 오후 사내 게시판을 통해 희망퇴직 접수에 대해 공지했는데요. 희망퇴직 단행 통보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최근에 이커머스 기업들이나 오프라인 기업들도 모두 지금 내부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인력 감축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매출 회복이나 이런 게 없다고 보면은 앞으로 이런 기조는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내년에도 기업들이 긴축 경영의 방안으로 인력 감축과 투자 축소 등이 전망되는 만큼 기업들의 구조조정 움직임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입니다. 중국집 배달원으로 시작해 오너 셰프의 꿈을 이룬 철가방 요리사 임태훈 셰프가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섰습니다. 임 셰프는 목표를 두고 천천히 개척해 나가면 정말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2024 배민 외식업 컨퍼런스 현장을 배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가방 요리사로 이름이 알려진 임태훈 도량 오너 셰프는 외식업 사장들에게 경험에서 우러난 진솔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내가 장사가 안 된다 해가지고 막 힘들어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극복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목표를 주세요. 임 셰프는 배민 외식업 컨퍼런스의 강연자로 나서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부터 오너 셰프의 꿈을 이룬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얻은 가게 운영 노하우들을 외식업주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이 개최한 배민 외식업 컨퍼런스는 외식업주와 예비 외식업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무료 컨퍼런스인데요. 배민은 이날 행사에서 초개인화, 저속노화, 맞춤 소비 등의 내년도 배민 트렌드를 공개했습니다. 행사 현장에는 배민 서빙 로봇과 올해 처음 선보인 테이블 오더 서비스 배민 오더 체험 공간 등이 마련됐는데요. 이외에도 총 25개 강연이 진행됐고 약 2천여 명의 업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네이버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다시 숲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치지직은 네이버 서비스 연동 전략을 앞세우고 있고 경쟁사 숲은 서수길 창업자의 대표직 복귀를 계기로 시장 확대 및 점유율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치지직과 숲을 신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이버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다시 숲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11월 기준 치지직과 숲 사용자 수는 각각 242만 명, 240만 명으로 불과 2만 명 차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치지직은 네이버 서비스 클립, 카페, 네이버 페이 등 다른 서비스로의 연계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앞세워 사용자 유입을 늘리는 중입니다. 숲의 경우 올해 초부터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도약을 목표로 브랜딩 혁신과 플랫폼 개편을 추진해왔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서수길 창업자가 대표로 복귀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 두 회사 모두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 버추얼 스트리밍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굳건한 1위를 향한 경쟁은 당분간 계속해서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검찰이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씨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씨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모두 공수처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도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따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국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는데요. 수사기관의 단일화로 윤석열 씨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12월 18일 수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